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형사사건과 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우리 교과서는 100페이지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면 이렇게 범죄가 되고 여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 이거 공부했죠? 범죄가 이제 되면 형벌을 받을 건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을을 살해했다. 그럼 이 살해죄가 우리 형법 2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해했을 때는 뭐 사형,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여기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부정적 가치 판단 맞죠? 예, 그 위법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얘가 얘를 죽이려 했는데 방어하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위법성 조사가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비난 가능성, 책임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상당히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용의자라 합니다. 뭐라 한다? 용의자. 그래서 이런 용의자에 대해서 용의 성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입건을 시킵니다. 입건. 이제 수사가 개시되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자체만으로 바로 너 범죄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미란다 원칙도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입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냐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요. 그 일선에 우리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이제 나머지 이제 검사에게, 모든 최종적인 수사권의 지휘는 검사가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를 합니다.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할 때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습니다. 임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불러서 경찰서에 나오세요, 수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강제 수사는 뭐예요? 체포, 구속, 뭐 압수, 수색, 뭐 이런 방법을 했을 때는 강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강제 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으면, 또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수사로서 여기에서 용의자였던 사람은 여기에서는 이거 피의자,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피의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나가던 병이 봤다. 이 사람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 같은 사람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는 참고인 병. 증인 같은 사람은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이란다. 갑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 피의자라 한다. 그러니까 검사가 봤을 때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법원에 가죠. 이제 공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 기소 독점주의가 검사가 한다. 그럼 기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다.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는데 뭐를 기소를 합니까? 기소 유예, 그 다음에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 근데 기소를 했단 말은 이제 이 원고가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갑은 뭐가 되냐?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겠죠. 공판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있고, 원고석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공판에 의해서 피고인이 됩니다. 고소가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누가? 갑이 된다. 이분 옆에는 누가 있냐? 변호인이 있습니다. 변호인.
무슨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참고인이었지만 비용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는 뭘로? 증인으로 참석된다. 예. 자, 이렇게 공판 절차가 한번 열리려면요,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 절차를 하고 나중에 한번 딱 모여서 심리를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서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사기가 아니라 어디서? 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되죠? 이제 저렇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리를 다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선고하겠죠. 아까 봤잖아요. 선고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형을 집행한다. 형을 집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형벌을 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형벌을 어떻게 해요? 뭐 사형 아니면 뭐 좀 징역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형사소송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이 용의자에서 피의자, 그 다음에 피고인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일단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심리를 해봐야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단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쭉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에 앞서서 우리 이제 100페이지 오시면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란 말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소 고발을 되게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좀 차별돼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각별히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뭔지 아시죠? 일선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서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수사하고 나중에 검찰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즘 문제 많잖아요. 수사권을 독립해라 경찰에게 이렇게 막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고소입니다. 반면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요즘 뭐 고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3자가 막 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고발이다 이 말입니다. 고발. 그래서 당사자가 고소권자가 하는 건 고소, 제3자가 하는 건 고발.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2번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을 인식해서 사건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 하냐? 우리가 입건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건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 이제 요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라 한다. 알겠습니까? 네. 피의자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서 성립하는 범죄가 우리가 무고죄 이런 말 들어봤죠? 무고죄,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무고죄라 한다. 친고죄라 하면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욕죄, 비밀침해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하는 겁니다. 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폭행죄예요. 또는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해자 의사에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이제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알고 두시고, 자, 수사의 진행이 딱 봅니다. 이제 수사, 이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수사의 진행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를 임의수사. 제가 임의수사가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예. 자, 그래서요, 임의수사인 피의자 신문,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야. 이름, 성명, 이렇게 참고인. 참고인 아까 우리 누구를 했어요? 여기 지나가는 행인, 예, 갑 같은 사람. 얘를 뭐라 한다? 예, 우리 행인. 증인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참고인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증인이라 한다.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수사가 강제 처분에 의해서 하는 수사, 즉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수사를 강제 수사라 그래요. 그래서 강제 수사의 방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듣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피의자 신문이라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한 때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말을 안 한다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일정한 경우에 침묵은 또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우리 뭐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갑자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이게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 하냐? 이건 미란다 원칙이라 그래요. 무슨 원칙? 미란다 원칙.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출석을 요구해서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 조사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뭐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포가 있습니다. 즉 강제 수사에 대한 체포, 이제 구속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체포. 체포는 이제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단기간 간세 인치하는 거야. 체포 잠깐.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한다 이 말이죠. 사전영장주의 예벌에서 뭐가 있냐?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했다. 막 지나가는데 얘가 막 칼로 누굴 죽였어요. 그럼 바쁘면 현행범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영장을 가져오고 이러면 사람 도망간다. 그때 예의 없이 잡고 이때는 사후 영장이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은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수사를 할 때 구속해놓고 하는 거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그 수사가 빠를까요? 당연히 구속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제도를 말하고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된 경우 구속 사유 전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장 실질심사 또는 피의자 신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그 피고인 갑 같은 사람 여기서 불러가지고 피고인이 아니죠. 여기서 피의자인 갑을 불러서 자 이제 이 실질 심사를 합니다. 증거인멸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 이러면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걸 뭐라 하냐? 피의자 신문 또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 있어요. 구속이 됐다 또는 체포됐다. 날 왜 구속을 시키냐? 체포를 하냐? 심사를 해보자. 거기 구속해야 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이게 적부심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 합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피고인 피의자 다 개념 아실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법원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체포 구속 적부 심사는 6번입니다. 어디 101페이지 6번.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바로 적부심이라 한다.
이때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출석 보증을 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를 어떻게 석방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 7번. 공소 제기 후에 수소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보석 제도는 뭐예요? 예, 공소 제기 후 이때 공판 절차에서 이 사람을 재판을 어떻게 해요? 석방해서 받게 하는 경우. 예. 보증금 납입과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의무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보석 제도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게 뭐냐면, 기소를 할 것인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예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하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검사와 이제 불기소가 있는데, 검사는 이제 사건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해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한다. 누가 한다? 동그라미 칩니다. 검사. 기소한단 말은 범죄 혐의가 있고 얘는 한번 어떻게 처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럴 때 기소한다. 누가? 검사. 검사 누가 합니까? 현행법상. 오로지 검사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기소는 누가 하냐?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기 전 범죄에 대한 의심을 받는 사람을 동그라미 칩니다. 피의자라 한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뭐가 된다? 피고인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고도 아니에요. 그 피고인은 다릅니다. 그 피고란 말은 민사 사건에서 피고라 그러고 피고인 피의자는 형사 사건에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기억해야 돼요. 형사 사건에서 뭐 피고가 이런 말 쓰면 진짜 완전 무식합니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의자, 피고인. 그 다음에 민사에서는 피고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자, 그 다음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 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공소권이 소멸되는 시기를 찾아야 돼. 공소시효. 그 공소시효라는 말은 공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산에 도망 다니고 이랬을 때 공소시효가 됐을 때 막 내려오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 제기가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권이 소멸돼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게 되도록 우리가 공소시효 제도다. 그리고 공소시효 이걸 여러분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기소 처분. 자, 여기 기소했고 기소하지 않았단 말은 불기소했다. 그럼 불기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기소 처분하면 뭐 죄가 되고 기소 처분은 뭐가요? 뭐가 되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 이 말이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만 불기소했다. 기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걸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서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예하고 혐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조사를 이게 수사해 보니까 얘가 얘 죽인 게 아니에요. 혐의가 없어요. 그럼 옆에 지나서 서 있었어요. 지나갔는데 붙잡혔다 이 말입니다. 현행범으로. 그 다음에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되는데 혐의도 없고 죄가 안 되는데 기소할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을 살해하고 이 사람도 죽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깨워서
죽은 사람 끼워서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수사받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공소권 없음. 이런 말씀입니다. 공소권 없다. 그 다음에 각하했다. 각하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건이 필요하면요,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학생증을 신청할 때 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여러분이 어디 그 서류에 이렇게 하나씩 쓰잖아요. 그런 요건에 맞게끔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요건을 하나나 두 개 누락됐다. 그럼 아예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소송 요건에 대한 결함이 있을 때 아예 법원의 문턱에 가지 못했을 때 이랬을 때 우리는 각하라 합니다. 그럼 기각이란 말은 뭐냐? 이런 소송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즉 신청서 요건은 갖추었지만 굳이 이걸 법원까지 가가지고 심리해서 판단할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가서 끝나는 게 기각. 이미 미리 끝나는 거 박탈시키는 건 각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각하. 그다음에 기소를 중지하거나 참고인 중시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가 기소를 유예한다, 혐의 없다, 죄가 안 된다, 공소권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 바로 불기소된다. 그럼 이 단계를 안 가기 때문에 이 사람 죄가 뭐 어때요? 그냥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오시면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 보시면 형사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기본 원리와 제도로 뭐가 있냐 중요합니다. 이건 적법 절차. 이렇게 이것도 형사소송법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렇다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얘가 죽였다고 얘를 뭐 끌는 가마솥에 넣었다 뺐다 한다.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가니까 이 사람을 죽였을 때 죽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광장에서 놓고 어떻게 바늘로 찌르게 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오려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 모든 사람들은 무죄 추정이에요. 알았죠? 추정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 이 미란다는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럭 기사였죠, 흑인. 그래서 막 체포하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았을 땐 이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인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중요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적법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 받을 권리, 미란다 원칙.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호, 즉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서 필요한 제도들이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차에 거쳐가지고 이제 형사사건과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자세히 꼼꼼하게 보시고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고 이렇게 강의라도 차분히 잘 들으시고 부담 없이 제가 강의량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또 수업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